안녕하세요, 피트TV입니다. 빅4를 유지하게 했던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아마존, 애플,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 이들이 T 알고리즘, 트릴리언 알고리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T 알고리즘 중에 이제 네 번째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런들입니다. 런들은 반복적인 매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반복적인 고정적인 매출이 뭡니까?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주택자금 융자,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런들은 보험입니다. 보험. 최고의 런들 제품이죠. 미래를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에 대한 솔루션으로 우리는 보험을 들죠. 반복적인 매출을 올려주는 제품 서비스들이 번들을 말한다. 이 전략은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서툰 인간의 중요한 약점을 이용한다. 그렇죠. 소비자를 설득해 그들과 독점적인 관계를 맺은 기업은 단발성 거래를 통해서만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기업보다 많은 가치를 축적할 수 있다. 아마존 같은, 그리고 쿠팡 같은 기업들은 어쨌든 그 수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죠. 몇 월 달에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사더라, 이 사람의 화장지 구매 패턴은 몇 월이더라, 몇 달이더라, 이 사람이 물을 주문하는 기간은 일주일이더라, 15일이더라,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더라, 그리고 몇 시에 주문을 하더라, 그리고 어떤 카드를 사용을 하더라. 엄청난 빅데이터죠. 이제 이것들은 기업으로 보내지겠죠. 기업으로 보내지면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재고 관리죠. 재고 관리. 재고를 없애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신규 고객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놓겠죠. 그래야만이 많은 자본을 아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빅데이터로. 그래서 빅데이터를 디지털 점술가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점술가죠. 거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수직 통합. 많은 부분을 통제해서 고객의 모든 경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이게 수직 통합. 유통 분야를 통제하는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빅데이터 내용과 약간 비슷합니다. 애플의 경우를 보자. 앱스토어와 아이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의 앱이 지출되는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 맞죠? 애플 스토어라는 브랜드 매장 500곳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안에 핵심 부품을 모두 사내에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제 하청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벤자민 버튼 제품.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시죠? 벤자민 버튼 제품. 네트워크 효과로 노화 과정이 역전되는, 즉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참 이들은 영악합니다. 이런 제품은 자동차나 치약처럼 구입한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과 달리 시간이 지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의 경우 곡을 제공하는 아티스트가 많아지면, 스웨덴 회사인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곡을 제공하는 아티스트가 많아지면 사용자도 늘고 친구들과 재생 목록을 공유하고, 이렇게 개인화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스포티파이를 이용하는 게 훨씬 즐거워지므로 이를 통해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유입이 된다. 잔머리 무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비전 스토리텔링.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그 회사의 창업 스토리라든가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다든가 앞으로 이 비전은 어떤다든가, 이걸 잘 영상으로 만들어야만이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죠. 회사가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입증하는 능력이다. 설득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직원들을 단결시키고 최고의 인재와 저렴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그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의 능력이죠.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감도, 빅4가 되기 위한 마지막 절차, 호감도. 정부와 언론의 감시에서 회사를 보호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는 회사 리더들의 능력이다. 소비자는 브랜드를 의인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긍정적이고 활발한 특성을 보여주는 기업에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소비자는 브랜드를 의인화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쩌다가 나오는 전라도 사투리나 그리고 막말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감도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챕터가 나옵니다. 아주 많은 이유로 주목할 만한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T 알고리즘을 트릴리언 알고리즘 유니콘 기업을 몇 것 소개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 계시면 살짝 공부를 하는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어비앤비, 너무나 많이들 아시죠? 이 회사는 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산,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전체를 수익화시켰다. 페이스북과 약간 비슷하죠. 플랫폼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놀게 만드는 운동장만 대여를 해줍니다. 페이스북도 단 하나의 제품을 팔지 않지만 연간 수천억 달러를 마크 주커버그는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없으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에어비앤비는 운전자의 유연한 근무 욕구와 저임금, 무혜택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이용하는 우버와 달리 휴먼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뭔가 움직이지 않아도 고정적인 집이 있고 고정적인 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팬데믹 영향으로 에어비앤비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호텔 기업과는 다르게 담보대출이자 유지비, 직원 복리, 후생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냥 디지털만 있으면 되죠. 어쨌든 비용이 들지 않는 자산 경량화 모델을 이용함으로 가변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요컨대 에어비앤비는 어려운 상황에도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지만 호텔들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드는 아일랜드 매장을 선호하기보다는 이제는 디지털 안에 내 매장을 꾸려라가 맞죠. 디지털 안에 매장을 꾸려도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갖고 가죠. 플랫폼 기업들이 이래도 마진은 적고 저래도 마진은 적고 참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에어비앤비의 2020년 2분기 매출은 67% 감소했으나 같은 해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에 등록된 숙소의 예약 건수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으며 오히려 늘어났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국내 여행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를 가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도 제주도만 주구장창 가죠. 부산을 가죠. 강원도를 가죠. 어쨌든 이 에어비앤비는 손해볼 게 1도 없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2020년 12월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다. 이 회사가 여행과 접객 부문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근데 이게 별다른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러나 그거를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 차이겠죠. 어쨌든 에어비앤비는 수많은 가치 창출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회사를 소개를 하는데 이 레모네이드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형적인 시장 교란자다. 2020년형 레모네이드는 보험회사입니다.
레모네이드가 속한 보험 분야는 수십 년 동안 제공하는 제품의 변화가 없었고 소비자들의 반감은 쌓여 바다를 이룰 지경이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은 이 보험 판매원 같은 분들을 줄이고 디지털화를 하고 있죠. 위험 평가를 개선해서 손해율을 낮추고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다. 빅데이터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겠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 업무 하시고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점점 이제 힘드시죠. 그리고 인터넷, 디지털 안에 많이 나의 고객들을 뺏기고 있죠. 지금의 시장 형태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보고 구매는 결국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왜? 저렴하기 때문에. 더 백화점에서 옷을 입어보고 백화점에서 신발을 신어보고 거기서 응대하는 종업원들은 그냥 고생만 한다는 거. 백화점에서 매장을 오픈한 분들은 그냥 쇼룸이라는 거. 보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지인에게 보험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보험을 물어보고 그 조건으로 보험료가 최적화된 곳을 찾아서 온라인으로 보험을 구매를 하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보험 판매원은 줄어들고 결국은 온라인이 그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모네이드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레모네이드는 뇌에 호소하는 회사다. 레모네이드는 고객은 단 몇 분 만에 보험 견적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구글과 비슷하게 답변과 정보 효율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우리 곁에 머물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본능에 발맞춰준다. 혁신가와 함께하는 것은 점심시간에 멋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들이 발산하는 광채가 나까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잘하는 건 사용하지 않은 보험금 지급 준비금을 고객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미션을 발빠르게 채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내가 왠지 저 회사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는 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가 소규모 투자로 큰 떡을 바라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미래를 보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그 투자비 자체가 G7 국가들의 국방 예산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한 성장을 했죠. 오징어 게임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분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넷플릭스 주식을 주당 12달러에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매수보다 중요한 게 매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주당 12달러에 구매를 했는데 10달러에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했겠죠. 근데 이 글을 쓰는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는 500달러 언저리에 맴돕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내 뺨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리플 던지지 마세요. 손절하지 마세요. 그 어떤 코인도 손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회수 선생님의 전보정신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 세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 내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기다리시죠.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 지금의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항상 내 보유 코인들은 파란색일까?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샀는데 바로 빨간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빨간불인 분들 다 그 파란불을 3년 4년간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 수익을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니콘 기업 중에 아주 특출난 기업들만 몇 군데 소개를 해주는데 오늘은 넷플릭스까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 골 때리는 회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또 금요일 영상에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린 영상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보지 마시고 꼭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는 그냥 두면 오릅니다. 그러나 내가 잘 매도하려면 그 안에 세상을 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내 눈과 내 마음, 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